자, 그 다음 연립 방정식의 활용인데 연립 방정식이 아니죠. 연립 부등식이죠. 쌤이 잘못 썼구나. 연립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27번째 유형이고요.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식을 세워야 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활용에서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무조건 식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식을 생성해야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배운 연립 부등식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일단 길이가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는데 얘네가 삼각형이 돼야 된대. 근데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둔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사실 2개 있는 거야. 삼각형도 돼야 되고 그 삼각형 중에서도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거기다 필기를 좀 해보시면은 삼각형의 조건이 있는데 삼각형의 조건이라는 것은 가장 긴 변의 길이,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하죠.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이 빗변의 값이 나머지 길이의 합보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바로 삼각형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거는 x 더하기 2잖아, 그지? 그럼 x 더하기 2라는 변이 가장 긴 변인데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둔각 삼각형인데 둔각이라는 얘기는요, 직각보다도 더 큰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피타고라스 마찬가지로 가장 긴 변을 뭐 빗변이라고 했을 때 빗변을 B라고 해보자. 나머지 두 변을 A랑 B, C라고 해보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야 되지, 그지? 이게 직각이란 말이야. 근데 둔각이 되려면 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돼. 이게 둔각이야. 그러면 반대로 예각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 얘들아, 예각이랑 둔각의 차이는 알지? 둔각은 90도가 넘어가는 각이고요. 90도보다 큰 각이고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식은 뭐냐면 방금 쌤이 알려준 대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므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즉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식도 간단하게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의 부등식의 값을 수직선에 올려보자 이거지. 그럼 1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공통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공통부분이 이렇게 되므로 자, 그럼 답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요 범위 안에서의 자연수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죠. 2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몇 개? 1개다. 그래서 답으로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11번 소금물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부터 다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농도 공식이 있어요. 농도 공식. 그래서 농도 공식 즉 퍼센트, 농도라는 건 퍼센트인데 그거는 소금물 분해, 소금물이 분모고요. 그리고 분자는 소금, 거기다가 100을 곱하자. 이게 지금 농도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4%의 소금물이니까 4는 소금물이 150g, 소금은 몰라. 그러니까 물음표 해두고 곱하기 100. 그럼 얘가 지금 이 식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해주면은 150이랑 100을 50으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음표라는 거는
양변을 2로 나누고 3을 곱해주는 거니까 6이 돼야겠네. 이거는 계산해서 스스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요 과정은. 알겠죠? 그래서 물음표가 처음에 소금의 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10% 소금물을 섞었대. 얘를 섞었대. 자,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지금 소금이 얼마 있고 처음에 소금의 양이 6g 있었고요. 그리고 소금물은 얼마야 그러면? 150g이었지? 이게 처음 상황이었지? 근데 이게 처음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몇 퍼센트의 소금물? 10%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소금물이 10%인 거야. 그럼 그 녀석의 소금은 우리가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 소금을, 나중 소금을 Xg이라고 두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0%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분모를 이렇게 비워둘게. 근데 내가 지금 소금을 X라고 미지수로 잡은 거잖아. 그럼 물음표분의 X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지금 1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물음표는 이렇게 양변을 곱하면 10 곱하기 물음표가 되죠? 그럼 그게 100X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물음표라는 건 얼마야? 그냥 10X겠지. 그래서 소금물은 그냥 10X다. 10배 한 거예요. 10배. 소금물은 10X다. 10Xg이다. 이렇게 처음 소금과 나중 소금, 처음 소금물과 나중 소금물 전부 다 구했으니까 얘네 둘이 지금 합치라 이거죠. 얘네 둘이 합치라.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150 더하기 10X. 이게 소금물, 나중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야. 이거 분해. 나중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합친 소금의 양은 6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농도잖아. 맞죠? 근데 그게 지금 6%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럼 6%는 여기다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왜냐면 요거 자체가 이게 지금 자체가 농도잖아. 그치? 쌤이 요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양변에 뭐를 해야 돼? 이거 연립부등식이지? 이렇게 하나 해주고 두 번째로 요렇게 하나 해주고 그럼 왼쪽 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50 더하기 10x가 넘어가니까 900. 그 다음에 더하기 600x, 60x 작거나 같다. 오른쪽은 요렇게 두 개 곱하는 거지. 그럼 얘는 600 더하기 100x. 그죠? 그럼 얘는 계산했을 때 40x가 300보다 크거나 같다네. 맞죠? 그럼 양변을 나눠주시면 x는 4분의 30 약분하면은 x가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왼쪽 게 나오고요. 오른쪽 것도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600 더하기 100x 작거나 같다. 150이 8이랑 곱해지면 5, 8에 40, 8에는 8, 1200이 되죠. 거기다가 더하기 80x.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20x가 되고 그게 60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3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답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소금의 양이 아니에요.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xg을 소금으로 잡았으니까 거기다가 10배 해줘야 돼. 그게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양변에 10을 곱하자 이거지. 그럼 얘는 10x의 범위가 여기다 10 곱하면은 75죠. 그리고 여기다 10 곱하면은 300. 이해되니? 그래서 요런 범위의 값을 갖게 되더라. 소금물의 범위가. 그럼 요거와 같은 거 찾아보면은 3번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